지난달 취업률 조사 결과 광주는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광주가 1,000명, 전남은 5,000명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고액 체납자 3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미납한 세금은 103억 원에 달합니다. 여수 지역 사립학교인 여도 초중학교가 공립화 전환에 나섰습니다. 완전한 공립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만 산불 3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0월 광주와 전남의 취업률이 광주는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고용률은 60.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모두 77만 6천 명으로 14,000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남의 고용률은 66.9%로 0.4%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는 101만 8천 명으로 8천 명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광주가 1,000명, 전남은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고액 체납자 300여 명의 명단이 전라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습니다. 전남의 공개 대상자는 모두 299명으로 개인은 164명, 법인은 135곳으로 각각 49억 원과 5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은 광양시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2억 3천여만 원, 개인은 광양 거주자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전남의 10월 수출 실적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조사한 전남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44억 1,500만 달러, 수입은 9% 감소한 37억 7,400만 달러로 6억 4,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석유 제품이 9.7%로 가장 많았고 화공품과 철강, 수송 장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의 사립학교인 여도 초중학교가 공립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법인 이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립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법인 해산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석 인원 12명 가운데 찬성 1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40년 동안 사립으로 운영되던 법인 해산이 결정되면서 공립전환에 시동이 걸린 겁니다. 여수 여도초중학교는 지난 1980년에 설립됐습니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산단 입주 기업들이 출자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자녀가 아닐 경우 진학이 제한돼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1년부터 일부 입학이 허용됐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지속해서 공립화를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다만 법인 해산 결정으로 공립전환에 첫 발을 뗐지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교육당국이 반드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차별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교육당국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인 해산 절차와 공립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원거리 통학 등을 이유로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하고 기존의 학부모님들 반대 의견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립 전환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인 측은 전담팀을 구성해 공립화 시점과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한 뒤 교육당국에 공립전환을 요청하겠다는 계획. 여도 학원의 공립전환 여부는 고용 승계 방식과 기부 체납 시점 등에 대한 전남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만 산불 3건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9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만 3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지난 13일 동해안을 시작으로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택가가 인접한 곳에 자리한 춘천 봉이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이 바싹 말라 손만 대도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럴 땐 작은 불씨라도 닿게 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을 전후로 크게 줄어드는 산불은 가을철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건이었던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9월 11건으로 늘었고 10월엔 24건, 11월엔 4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은 1건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13건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선 지난 13일까지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을 찾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화재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끝나고 농사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입산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도 2마에서 100m 이내에서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요. 100m 이내에 이제 불 피우는 행위 자체로도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와 화목 보일러 사전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폐교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거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폐교 56곳에 대한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형곤 전라남도 의원이 전남교육청에서 받은 폐교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남 도내 폐교 839곳 가운데 639곳이 매각됐으며 남은 폐교 가운데 자체 활용 학교를 제외하고 56곳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폐교 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돼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이 1억 원이 넘는 데다 철거 비용 부담으로 매입이 꺼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교 건물은 유지 비용이 높고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될 우려가 크다며 4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는 등 폐교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3 정원박람회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K 디즈니 사업 구상을 위해 미국 출장에 나섰습니다. 노관규 시장과 정병혜 시의장, 순천시 의원과 순천시 인류도시 기획단 등 15명은 오는 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우버 기업과 인카그룹,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LA도 이동해 UCLA, 할리우드볼,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한국형 K 디즈니 사업 추진을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과 애니메이션을 덧입힌 국가정원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3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 결과 순천시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시상에서 국내 최장 국제 행사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태와 정원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시장은 특별상 수상에 이어 우수사례 특별 강의를 통해 정원 박람회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이 바뀌기 위해선 시장과 공무원, 시민이 조화된 삼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여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보은산 일대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강진군은 이달 20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보은산 입구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멧돼지 퇴치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20일 저녁부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